대중문화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죠. 하재근의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국내 한 남성 잡지에서 표지 화보가 나라 망신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된 일이죠? 그 남성 잡지에서 네. 9월호 표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자마자 이제 국내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던 차에 이제는 영국의 한 잡지가 한국의 그 잡지 표지는 역사상 최악의 표지다 이렇게 기사를 내고 네. 그리고 미국의 그 잡지 이제 그 잡지가 다국적 회사였는데 네. 미국 본사에서도 매우 우려스럽다, 뭐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것은 뭐 나라 망신 아니냐, 영국에서 지금 그래가지고 뭐 한국이 평소에 뭐 얼마나 뭐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네. 있고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니까 이건 나라 망신이다. 그리고 그 잡지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국내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비판이 있을 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네. 해외에서 뭐 역사상 최악이다, 규탄한다 기사가 나오니까 바로 그 사과문 발표하고 해당 잡지를 전량 수거하겠다, 폐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건 또 하나의 사대주의 아니냐. 왜 국내에서 비판할 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다가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만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네. 여러 가지로 논란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선 이 표지가 청소년 유해물이 아니라는 그런 심의 결과를 네. 또 내놨거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네티즌들이 계속 뭐 청원 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심의를 했는데 그 발표 결과가 청소년 유해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런데 영국에서는 역사상 최악이다, 미국에서는 규탄한다, 막 이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영국에서 규탄하고 미국에서 뭐 최악이다, 뭐 네. 미국에서 규탄하고 영국에서 최악이다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까지 덩달아 규탄하고 뭐 최악이라고 판정하라는 법은 없지만 네.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네. 도대체 우리나라 심의 결과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너무 솜방망이 심의가 아니었느냐라고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죠.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강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청소년 유해물이 아니라는 건데 이 어떤 내용의 사진이길래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것이 이제 뭐 지금 자료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이 영화 배우인데 악역 전문 이 남자 배우가 네. 등장을 해서 마치 조폭 같은 전형적인 조폭 같은 느낌의 옷을 입고 이렇게 딱 허공을 응시하면서 담배를 피는데 한 손을 옆에 자동차에 딱 얹어놓고 있는. 근데 그 자동차에서는 여자의 맨다리가 밖으로 트렁크에서 나와 있는데 청테이프로 결박된. 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 자동차에 여자를 납치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이 남자가 으스대는 듯한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러네요. 자동차에 손 얹고 허공을 응시하는데 카메라가 밑에서 위로 찍은 겁니다. 네. 이건 뭐냐면 전형적인 성공한 남자, CEO 이런 사람들을 찍을 때 찍는 포즈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는 여자를 납치했으니까 성공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에 대한 범죄를 마치 남성의 성공에 대한 네. 로망으로 묘사를 해서 그 남성 잡지 독자들, 남자 독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망의식, 나도 네.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범죄를 조장할 수 네. 있는. 그리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 잡지를 보고 다시 한번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표지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너무 무감각하게 네. 인쇄하고 청소년 유해물 아니다라고 판정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그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진단이 네. 나오는데 처음 그 논란이 촉발됐을 때 잡지사에서는 네. 어떤 해명이 좀 적절하지 않아서 더욱더 논란을 키웠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 해명 내용이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제 잡지사에서 해명을 한 것이 네. 이거는 느와르 영화처럼 표현을 한 것이다. 느와르 영화에 조폭들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막 이런 식이죠. 그리고 우리 성범죄 표현 안 했다라고 네.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 영화하고 비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영화는 기승전결 스토리가 있는데 네. 영웅본색에서 보면 주인발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반에 범죄 행각을 벌이더니 네. 그렇게 뭐 천벌을 받고 그런 스토리 구조가 있는 건데 화보라는 건 한 장 그 자체로 딱 한 장르로 네, 스토리를 이해가 돼야 전달하는 되니까요. 것이기 때문에 네. 영화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고 네. 영화는 선택한 사람만 보러 가는 거고 표지화보는 이 서점에 그냥 걸리면 아무나 그렇죠.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하고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성범죄 표현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성범죄 표현이 아니려면 그 잡지 트렁크에서 삐져나온 여자의 발에 하다못해 신발이라도 신고 있던지 뭐 청바지를 입고 있던지 네. 그래야 되는 건데 맨다리로 신발도 안 신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다리가 나왔기 네.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성범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잡지 내부로 들어가 보면 뭐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막 끌고 가고 이런 장면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여자를 납치해서 성폭력을 하고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그런 범죄를 미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해명이 너무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네.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공감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해명도 있었는데 이 성인 잡지가 사실은 과거에도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기사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어떤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잡지가 알고 보니 과거에도 뭐 화보 기사를 내면서 네. 이 여자의 다리를 뭐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그리고 술을 먹다가 여자가 먹는 술에 뭐 약을 타는 뭐 이런 것들을 네. 기사로 묘사를 하고 네. 그리고 몰래 카메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작은 카메라들을 이렇게 메이커 브랜드별로 뭐 성능 비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몰카 범죄 굉장히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여성에 대한 몰카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과거부터 그 남성들의 비뚤어진 욕망이 여성에 네. 대한 범죄로 종종 나타나고 요즘에 그것이 너무 심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잡지가 남성의 그러한 비뚤어진 욕망을 하나의 상업적인 포인트로 삼아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더욱 그 욕망을 부추기면서 네. 돈벌이를 해온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지 화보에서 만약에 남녀 역할이 바뀌었다고 하면 네. 지금처럼 그렇게 큰 비난은 쏟아지지 않았을 수 있다.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비난이 좀 지나치다라는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결박돼 있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면 이렇게 난리가 났겠느냐. 뭐 네. 누가 그리고 그 차에 기대 있는 사람이 여자였다면. 근데 이거는 남자였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걸 왜 여자라고 해서 문제를 삼느냐. 이게 네. 또 하나의 남자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뭐 너무 과민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를 납치해서 성범죄를 하고 사체를 유기하고 그런 범죄는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보통은 남자가 여자한테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게 희생자로 묘사가 됐다면 이건 하나의 역발상의 어떤 그러한 표현이다. 뭐 그렇게 물론 그런 표현도 해선 안 되겠으나 네. 우리가 진짜 현실에서 범죄를 조장한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자는 신체적으로 벌써 남자한테 그런 범죄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여자는 몸 크기가 남자에 비해서 한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근육도 훨씬 적고 그런데 현실에서 남자는 여자한테 실제로 그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고 우리나라에 그 남자한테 성범죄를 당하고도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수많은 여자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 3차 가해 네. 행위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남자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여자라서 왜 난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이런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를 못하는 발언인 거죠. 네,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네. 이 사진을 옹호하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도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것이 미국, 영국, 선진국 같으면 이런 것도 다 표현의 자유로 용인이 될 텐데 네. 왜 우린 난리야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네. 이야기를 했다가 영국에서 뭐 규탄한다, 그랬죠. 아주 사상이 최악이다, 미국에서 규탄한다 이러니까 네. 그 얘기는 쏙 들어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네. 뭐든지 다 표현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표현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강자에 대한 표현, 네. 강자에 대한 풍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들은 최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 맞으나 네. 우리가 절대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혐오, 증오, 네. 약자에 대한 표현, 그렇죠. 약자를 희롱하는 거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무슨 네. 뭐 홍어 택배다, 무슨 뭐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이다 네. 이렇게 한 사람들 다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네. 이런 표현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용납이 안 되는 거고 네. 요번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희생당하는 여성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용납될 수 없는 거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 용납될 수 있는 풍자는 아까 말씀 주신 정치적 풍자, 네. 또 강자에 대한 풍자 네. 같은 것들이 예로 된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방송에서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큰 그렇죠.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풍자적 요소들이 좀 많이 좀 강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실제로 지금 어떤 풍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최근에 민상토론이라고 네. 그 개그 콘서트에서 제일 인기를 얻고 있는 풍자 코너가 네. 있는데 네. 그게 무엇을 풍자하냐면 정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을 풍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연자가 사회자가 네. 어느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개그맨들이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 나 이런 거 말하면 큰일 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네. 이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 한마디 뻥끗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이분에 대해서 불경한 말을 하겠습니까? 막 그런 현실을 그 민상토론이 풍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풍자할 수 없는 현실을 풍자하는 게 인기를 끌 정도로 네. 우리나라는 지금 강자나 부자, 그러니까 재벌 네. 총수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 함부로 못 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재벌 총수에서 말할 때가 이것도 저기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네. 막 기사를 몇 번씩 확인을 해야 되고 사실관계를 그런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코미디 프로에서 주로 이 희화화의 대상으로 되는 분들이 뚱뚱한 여자, 뭐 못생긴 남자, 네. 주로 외모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분들만 아주 희화화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네. 정작 이 풍자의 대상이 되어야 될 분들은 철저하게 보호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절대로 강하지 않다,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약한 와중에 영화나 대중음악에도 표현의 자유가 좀 영향을 미치기도 했잖아요. 어떤 영화들이 순환을 좀 겪었나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그 독립영화로서는 최초로 이렇게 막 정식으로 막 상영도 많이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관객 동원도 많이 하고 네. 네.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 당신의 아들 이런 독립영화 옛날에 그런 거 상영할 때 보면 그 영화 상영을 막겠다고 학교 안에서 상영을 하는데 학교 안으로 경찰이 2,000명이 진입을 해서 막 필름을 뺏어가려고 네. 그런 적이 있었고 또 그 파업전야라는 독립영화 네네. 그거 상영할 때는 그 상영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지상에서 덮침과 동시에 하늘에서 헬기가 막 뜨고 그럴 정도로 물론 이제 그런 영화의 표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 영화에 나는 이런 영화 싫다 네. 반대한다 이럴 수는 있는데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공론장에서 그렇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네. 경찰이 나서서 이걸 2,000명이 들어가가지고 필름을 뺏어오고 이럴 문제는 아닌 건데 네네. 우리나라가 조금 과거에 영화에 대해서 너무 경직된 그런 네. 측면이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표현할 수 있는 게 70년대 같은 경우에 호스티스물, 영자의 전성시대 네네. 이런 건 좀 만만하다 이겁니다. 이런 표현은 호스티스 표현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잡아가지 않으니까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에마 부인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영화의 그렇죠. 표현이 좀 왜곡됐던 그랬던 현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표현의 자유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또 가요계 가수잖아요. 네. 예전에는 가요계 금지곡이 아주 많았어요. 네. 보면은 다 사소한 그런 가사들에도 하나하나 의미를 정해가지고 금지곡을 선정을 했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옛날에 이제 김추자 씨 거짓말이야. 그래서 불신풍자 조장한다고 정부가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냐 하면서 금지곡 되고 김민기 씨 아침 이슬 같은 경우에 이것도 사실 건전가요 비슷한 건데 네.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부른다고 금지곡으로 만들고 그렇죠. 송창식 씨의 왜 불러는 장발 단속하지 말란 거냐 이게 어떻게 연결이 그러니까 경찰이 학생하면 왜 불러 이렇게 한다고 희화화된다고 해서 네. 이건 금지곡 되고 이장희 씨 그 건너 이거는 그 건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 책임인데 남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금지곡 되고 그 신중현 씨 미인 이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이거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삼성 개헌을 비꼬는 거냐 막 이러면서 또 금지곡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금지곡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포크송 통기타
외국의 통기타, 포크송은 사회 비판적인 가사가 주로 네. 많았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비판적인 노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랑해 당신을 맨날 이런 사랑만 하다가 하여튼 우리나라 포크의 역사가 끝나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표현은 거의 하지 못했던 네.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런 게 그렇죠. 있군요. 지금 뭐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당시에는 웃으면서 절대 얘기할 수 없는 현상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사실 옷이나 이런 머리 모양까지도 규제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앞으로 좀 대중문화에 있어서 이런 표현의 자유를 좀 잘 지켜나가려면 어떤 뭐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 싶어요. 좀 의견이 네. 있으세요? 그 표현의 자유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신장됐다는 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 그 육공화국 노태우 네. 대통령이 나를 풍자의 대상으로 해도 좋다라고 윤허를 내리셨죠.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에 대해서 감히 요즘에 누가 대통령을 풍자를 합니까? 여전히 그렇죠. 어렵죠. 네, 어렵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더 강화해야 되고 대통령이나 정치인 여야 대표나 뭐 재벌 총수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강화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약자에 대한 혐오, 조롱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니까 나는 막 해도 괜찮아.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거는 지키면서 그렇죠. 정말 해야 되는 표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자율권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 표현의 자유를 좀 지켜가기 위해서 또 우리 사회가 좀 진보하는 또 한 부분이 될 테니까요. 서로 이런 가치를 좀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재근의 도시락은 잡지 표지 논란에서 촉발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